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답안 작성 포인트 성균관대 편인데요. 이 영상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잘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답을 쓸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자, 성균관대 논술 어떻게 구성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아래 나타나고 있죠. 제시문들 그리고 도표도 있고요.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3문제가 출제되는데 1번은 요약형이라고 해서 제시문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2번은 평가 또는 설명형이라고 합니다. 도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도표를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1번의 입장을 검토하게 하죠. 3번은 대안제시형인데요. 1번 입장들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검토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로봇셀을 징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문화재에 대해서 유료 사용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자, 이러한 1번, 2번, 3번 문제에 대해서 각각 한 문제당 한 포인트씩 고득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약은 분류에 맞게 하자. 자, 무슨 뜻일까? 성균관대 공식 입장을 한번 볼 텐데요. 1번 문제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하고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하라는 뜻인데 이 내용의 반대말은 각 제시문들이 따로 논다는 뜻이죠. 요약을 하긴 했는데 이것들이 따로 놀면 별로 좋은 요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대가 원하는 글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2019년도 모의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시문 1에서 6까지는 교육의 기능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서 어떻게 나왔던 문제냐면 긍정적인 역할 그리고 부정적인 역할 이렇게 나눴던 문제예요. 교육의 기능은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6은 부정적인 그룹에 속했던 제시문인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떤 쪽이 성균관대가 원하는 요약에 가까운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A를 먼저 보시면 제시문 6은 자본 소유자들이 경제자본을 문화자본으로 바꾸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썼는데 별로 좋은 요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내용은 자본 소유자들이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뭐라고 분류를 했냐면 교육의 기능이 부정적이다라는 그룹에 들어간 제시문의 내용으로서는 교육이 무슨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비교해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6은 교육이 문화자본의 형태로 은밀하게 부를 상속하는 계층 재생산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교육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둘을 비교해본다면 똑같이 제시문 6을 요약한 것이지만 교육의 기능이 부정적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B가 더 나은 요약이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인문 1의 문제예요. 제시문 1에서 7까지는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입장을 가급적이면 개인의 삶에 혹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최소국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입해도 좋다는 개입국가 이렇게 분류가 됐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7은 개입국가에 속하는 제시문이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약을 했는데요. A는 제시문 7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 이게 바로 나치즘이에요. 민족사회주의에 대한 반발이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제시문 7을 뭔가 요약은 한 것 같기는 한데 개입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보는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B를 보시면 2차 대전 이후 유럽인들은 민주적 방식으로 시장을 견제하는 국가의 역할을 희망했다. 그러니 개입국가를 지지하는 거 맞네.
둘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개입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는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요약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성균관대 1번에서 말하는 요약이라는 것은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얘는 단순 요약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단지 글의 분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 분류를 했으니까 그 분류된, 예를 들면 최소국가를 지지한다, 개입국가를 지지한다, 이러한 그 분류된 그룹 안에서의 의미를 잘 드러낼 때라야 다른 제시문들과의 연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성균관대가 원하는 통합적 요약, 1번에서의 통합적 요약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료 해석과 연결. 학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제시문을 지지하게 되는지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논리적 연관성을 상세히 밝힐수록 좋다. 2번 나오네요. 제시문과 어떻게 상충하는지, 제시문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그러니 성균관대 2번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제시문과 잘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3번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2번, 특히 자료를 해석하는 내용과 제시문과의 연결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성균관대 모의논술 문제, 우리 좀 전에 봤던 교육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나왔던 그 문제인데요. 문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료를 해석하고 그것들이 문제 1에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라고 했어요. 자, 찬찬히 살펴보세요. A, B, C 순서로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답변을 보세요. 자료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교육 지출 비중이 증가할 때 세대 간 소득의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진다. 여기까지는 이 도표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자료의 해석은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옹호한다? 어색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자료의 특징을 그냥 보여준 건데 뭐 높다, 낮다, 뭐 낮아진다, 높아진다 그것을 보여줬을 뿐인데 곧장 이 입장을 옹호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논리적으로 큰 비약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이 비약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준 게 B예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 문장 똑같죠? 자료에 의하면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교육 지출 비율이 증가할 때 세대 간 소득의 상관관계가 낮아진다. 이것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층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도표의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한번 확장시켜줬고, 따라서 자료의 해석은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옹호한다라고 했으니 논리적 비약이 상당히 줄어든 좋은 답변이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인데요. 똑같아요. 이 문장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앞에부터 다시 볼게요. 똑같습니다. 위에랑. 자료에 의하면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하다. 이는 이런 것을 뜻한다. 그래 놓고 제시문 3은 교육이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료의 해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은 이런 입장을 옹호한다. 즉 B와 비교하면 제시문 3을 끌어오면서 이 도표를 해석한 내용을 하나의 입장과 연결짓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리해서 말하면 A, B, C 순서로 갈 때 도표를 단순히 읽은 것,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결론으로 이어가는 것, 그 과정에 제시문을 활용한 것, 이러한 순서로 답변이 점점 좋아진다. 결론적으로 자료 해석과 연결, 그 연결은 바로 제시문을 활용한 연결이다. 이번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예요. 제시문으로 현실을 포착하자. 자, 학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대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 대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이 근거 뭘로 쓸래요?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할래요? 아니죠.
논술이니까 주어진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래서 그 제시문을 이용해서 이 현실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3번 문제에 대한 좋은 답이 된다. 살펴볼까요? 문제 3번. 현재 C국에서는 로봇세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해서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견해 중에 하나만을 논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부터 쭉 무슨 논의가 왔는데 이제는 로봇세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현실 문제를 줬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보라는 것인데요. 자, 세 가지 답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답인지. 보시면 맨 먼저 A는 뭐라고 썼느냐? 도입에 반대한대요. 근거를 얘기하지. 얼마 전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개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인데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배경 지식만 갖고 온 답안은 논술 답안으로서 좋은 답안일 수가 없어요. 논술은 어디까지나 제시문을 활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활용 없이 자신의 배경 지식만으로 어떤 논거를 만든다? 좋은 답안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B로 가면 반대한다. 제시문 2는 이번에는 제시문을 활용했네. 제시문 2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끝이야? 이상하지? 알겠단 말이야. 제시문 2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만으로 반대한다는 근거가 되진 않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풍요로워지는데 그게 왜 로봇세 도입을 반대 또는 찬성하는 근거가 되느냔 말이야.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이 내용이 로봇세 도입이라는 현실과 엮여야 되잖아요. 엮이는 모습이 바로 C에 나타납니다. 보세요. 도입에 반대한다. 제시문 2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하는데 그 입장에 따라 본다면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로봇의 도입을 결정하는 산업 현장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둔화시킨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시문 2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가 풍요로워지는데 그거를 제약하니까 둔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얘는 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제시문 2와 이 현실을 엮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성균관대 3번은 제시문을 통해서 현실을 포착하는 것인데요. 즉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 현실과 관련된 자신의 찬반 또는 논제가 요구한 결론에 이르는 근거를 대는 것이 중요한데 제시문을 활용해서 논리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고 배경 지식만으로 써서는 안 된다. 배경 지식을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배경 지식을 쓰고 싶으면 제시문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전제하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어느 경우든 제시문과 현실을 엮어서 논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이 점이 3번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성균관대 논술 문항별 유의사항이에요. 1번, 요약은 분류에 맞게끔 하자. 성균관대 1번에서 요구하는 요약은 단순 요약이 아니다. 단지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류한 내용에 맞게끔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2번, 자료 해석과 연결, 자료를 해석하고 그것을 결론으로 연결하는 과정에는 항상 제시문을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3번, 이번에는 제시문으로 현실을 포착해야 된다.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다뤘던 제시문들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자. 이 점까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답안 작성 포인트 성균관대 편. 물론 여러분들은 각자 성균관대 논술을 잘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은 답안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